2025년 NBA 드래프트,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날, 포틀랜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지명합니다. 양한센. 미국 언론에서도 거의 조명된 적 없던 이 선수는 1라운드 16픽이라는 높은 순번에 지명되며 농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NBA 팬들은 당황했죠. 검색창엔 그 이름이 쏟아졌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중국 리그 CBA의 칭다오에서 활약했던 2m 18cm의 장신 센터이지만 단순한 골밑 자원이 아닙니다. 그는 공을 받으면 멈추지 않죠. 드리블을 하고 코트를 스캔하며 동료를 살립니다. 하이포스트에서의 패싱 게임은 마치 니콜라 요키치를 떠올리게 해 일각에서는 그를 중국의 요키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별명 하나로 양한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중국의 유소년 시스템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다듬어졌고 국가대표까지 발탁되며 이미 아시아 농구계에서는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였습니다. 포틀랜드는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NBA의 변화된 트렌드, 즉 빅맨의 플레이메이킹, 넓은 시야, 패싱 능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들은 11번 픽을 트레이드하며까지 16번 픽을 확보했고 그 선택지는 바로 양한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장기적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양한센은 중국 농구의 기대주를 넘어 그의 선배 야오밍의 아성까지 넘볼 수 있을까요? 양한센은 2005년생으로 중국 농구계가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로 주목해온 유망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가 월등히 컸고 신체 능력도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중국의 엘리트 농구 육성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중학생 시절부터 지방체육학교에 편입된 그는 수년간 중국 유소년 대표팀을 거쳐 고등학생 시절에는 이미 프로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CBA의 칭다오와 계약을 맺고 23-24 시즌부터 정식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데뷔 시즌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고 2시즌을 뛰며 수비왕까지 차지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순한 골밑 자원이 아니라 패스가 되는 센터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이포스트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많은 스카우터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겼는데요. 양한센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는 유소년 시절부터 센터임에도 가드 훈련을 병행했고 팀 전술 내에서 볼 처리와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훈련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공을 가지고 경기를 읽을 수 있는 빅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제대회 경험을 쌓았고 피지컬뿐만 아니라 농구 IQ 면에서도 또래 선수들보다 앞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즉 양한센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망주가 아니라 체계적인 육성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해온 완성형 재능입니다. 그의 지명은 돌발적이지만 성장 과정만큼은 매우 정석적이고 구조적인 길을 걸어왔던 셈인데요. 양한센을 두고 중국의 요키치라는 별명을 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키가 크고 패스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플레이의 본질은 현대농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그의 대표적인 강점은 하이포스트에서의 패싱 능력입니다. 공격 시 엘보나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양쪽 윙과 백도어를 동시에 스캔한 뒤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비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해체하는 주도적인 패서의 성향을 갖고 있죠. 두 번째로는 빅맨치고 부드러운 드리블입니다. 수비가 붙었을 때 볼을 잘 보호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능력, 그리고 드리블 후 빠르게 패스로 전환하는 판단 속도는 평균적인 센터들과는 명확히 차별화됩니다. 실제로 CBA에서도 트랜지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몰고 올라와 어시스트로 연결한 장면이 있죠. 또한 그의 패스는 단순함을 넘어 팀 동료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읽고 주저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시야가 아니라 농구 IQ와 연계 감각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외곽 슛이나 포스트업 등에서는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을 가진 상태에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센터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는 흔치 않습니다. 즉 양한센의 플레이 스타일은 사이즈를 갖춘 조력자를 넘어 기점이 될 수 있는 빅맨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것이 포틀랜드가 그를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죠. 양한센은 확실히 이목을 끌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완성된 선수라기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재능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선수가 가진 주요 강점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분명한 강점은 패싱 능력입니다. 양한센은 볼을 받는 즉시 주변을 관찰하고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과 방향으로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야가 넓다는 것을 넘어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라는 뜻이죠. 둘째는 농구 IQ입니다. 그가 경기를 읽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성숙합니다. 상황 판단과 공간 활용, 동료 활용에 있어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이는 경험 많은 가드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특성이며 빅맨이 이런 능력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무기입니다. 셋째는 피지컬 조건입니다. 2m 18cm 114kg의 프레임을 가진 그는 단순히 길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몸싸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이 가능합니다. 특히 리바운드 경합 상황이나 스크린 세팅 시 몸을 맡기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슈팅인데요. 하이 포스트에서의 움직임과 로우 포스트에서의 풋워크는 훌륭하지만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미드레인지 슛의 정확도가 일관되지 않으며 3점 라인 밖에서의 위협도 아직은 한계가 있죠. 또한 부족한 운동 능력과 수비에서의 민첩성도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중국 리그에서는 높이로 수비 여왕까지 오르긴 했지만 NBA의 빠른 경기 템포 속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스크린 수비 이후 회복 속도나 사이드 스텝에서 무게중심이 다소 무거워 보이며 상대팀이 픽앤롤로 계속해서 그를 공략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 포틀랜드는 원래 11번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팀이 즉시 전력감, 특히 윙 자원이나 슈팅이 가능한 포워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포틀랜드는 11픽을 트레이드해 16픽을 확보한 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양한센을 지명했죠. 그런데 이 결정은 단순한 의외성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최근 몇 년간 리빌딩을 본격화하며 젊은 선수 중심의 로스터를 구성해왔죠. 특히 빅맨진에는 에이튼, 로일삼, 클링언, 리스 등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빅맨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즉 포틀랜드는 볼을 살릴 줄 아는 빅맨이 필요했고 양한센은 그 희소한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유망주였죠. 실제로 포틀랜드 단장 조 크로닌 역시 드래프트 이후 인터뷰에서 요키치 같은 선수는 하나뿐이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패싱 능력을 갖춘 선수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단순히 깜짝 드래프트가 아닌 2년 동안 양한센의 활약을 지켜봐왔다고도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제2의 요키치가 되는 건 가능성이 낮지만 그의 장점을 정확히 보고 데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양한센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팀 전술에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차이나 머니까지 생각한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양한센이 NBA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회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키치급의 완성도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플레이메이킹 센터로의 성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스티븐 아담스처럼 스크린과 리바운드의 강점을 보이면서도 도만타스 사보니스처럼 패스를 중심에 둔 하이포스트의 거점이 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물론 아담스와 사보니스를 따라하는 것도 사실상 벅찰 테지만요. 포틀랜드는 현재 젊은 볼 핸들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입니다. 스콧 핸더슨과 쉐이든 샤프처럼 패스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젊은 선수들과의 호흡은 양한센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우리는 드래프트에서 가장 독특한 아시아계 빅맨이 빅리그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농구팬 여러분들은 양한센이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